의원님의 이제 질의 순서에 장관의 태도가 이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형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면서 장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도 같고요. 그러나 오늘 준비해온 질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입니까? 뭐 말 그대로 우리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그 외에 저희들이 맡은 업무가 종교, 언론, 홍보 뭐 이런 일에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진흥하는 그런 일입니다. 네. 정부 구성 시에 이러한 문화 정책에 대한 뭐 일반적인 기조를 마련을 하고 또 장관이 임명이 되면 현 정부 문화 정책에 대한 기조를 대변하고 행정을 수행하는 역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헌법 제11조, 제21조, 제23조, 제37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전 뭐 헌법 그렇게 조문까지 잘 기억하고는 있지 못. 네, 문화기본법 제4조나 아니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7조는 기억이 나십니까? 뭐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지난번 아마 정부에서 대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대개 이 법들을 얘기를 하자면 국민이 모든 영역에 차별받지 않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다음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헌법이 어떻게 보장하는지 말을 해줍니다. 문화기본법 제4조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7조는 또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일 날 장관 주재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국정농단이나 블랙리스트 같은 이야기는 체육인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국회에서나 듣는 얘기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인사청문회 때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2023년 11월 대한민국 법원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 원고에게 5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장관의 답변이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거부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글쎄요, 저 경우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아마 관여된 것들은 아마 그 당시 국정원에서의 보통 그 동향 보고 뭐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보고 자체가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70년대부터 사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용호성 실장이 제1차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 용호성 차관은 블랙리스트 백서에 수차례 언급되고 뭐 조사위가 수사 의뢰를 요구한 3인 중 하나이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또 문체부로 문화예술계 배제 인사 명단을 전달을 한 바도 있고요. 또 오전에 다른 의원님들 자료 제시하셨던 거 보셨죠? 네. 네네. 그 장관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검찰의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이 아니라 사실 여부에 대한 의견 상충만으로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였습니다. 용 차관이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건 아니란 뜻이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전 블랙리스트 가해자가 이렇게 부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영배 의원의 뒤를 이어서 묻겠습니다. 장관이 이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블랙리스트 부역자가 아니라고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고 제가 제 동료들을 그런 식으로 배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난 인사청문회 때 장관이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예술인을 두고 저는 반대하는 분들을 문화예술인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문화행동가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문체부 장관이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술인들에 대해 차별을 두고 이념으로 나누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앞서서 언급한 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대치되는 바람입니다. 네,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국가예술지원의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리스트는 비단 문화예술인 권리 침해뿐만이 아니라 이념과 상관없이 문화기본법 제4조에 언급된 모든 분야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권을 말소하는 행위입니다. 문체부 장관과 차관은 공정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중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시죠.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장관이 24년 4월 26일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셨죠?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촉됩니까? 그건 아마 추천위원회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임명만 하는 거죠. 네네,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 몇 명 추천 받으셨고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이미 추천위원회에서 아마 뭐 한 2명, 3명 이렇게 압축해서 저한테 올라온 분들 중에서 제가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 제가 알아보니까 총 33분을 추천을 받아서 별도의 선정 회의 없이 목록 보고 장관께서 9명 위원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셨습니다. 이 9분은 온전히 장관의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사람들이라도 봐도 되겠죠? 별도의 선정 회의가 없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분들은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시고요. 다 영화에 관련된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김병재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장 나와주십시오. 네,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역임하셨죠. 네, 네, 당시에 강한섭 영진위원장이 20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2등급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해임을 건의를 했었고요. 당시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명백히 최하위 평가 때문에 임기 마치지 못한 건데 외부에서 다른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PPT 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문화계 중 영화계만큼 좌파들이 실세를 이루고 있는 곳이 없다. 영화계가 가장 좌쪽으로 경도돼 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을 상영했다가 당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네, 당시에 영진이 관계자가 다음 PPT인데요. 부산영화제 기고문이라는 파일과 함께 기고문 초안 보내드립니다. 검토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라고 메일 보낸 사실 도종환 국회의원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실상은 영진이가 진행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 거라고 하셨지만 이 메일은 부산영화제 여론조작 대필기구에 동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인 거죠. 자, 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면 봐주시죠. 이번에 임명된 허엽 부위원장 2008년 8월 좌편향된 문화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칼럼입니다. 그다음에 이용남 의원 블랙리스트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영화계 우파 인사인데요.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확보 뻘짓하지 마라. 칼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종북 좌파의 이념과 문화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이념과 문화 안정을 보장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또 PPT 다음 거 보시죠. 김윤희 의원님, 네, 이용남의 제자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비판하는 영화 공동감독 정도인데요. 장관, 이번에 선수 뽑으신 인물들이 이런 사람인 거 다 알고 뽑으셨나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활동한 내역은 잘 모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다 동감은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으로 다 생겨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블랙리스트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상처를 서로 만져주고 치유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었던 자, 블랙리스트 사건에 부역한 자, 좌파 문화 권력 청산 요구해온 자. 그래서 영상물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걱정되지 않도록 제가 다 잘 정리할 거고요. 그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접니다. 제가 가해자 같아 보이시죠? 제가 피해자입니다. 네, 제 직접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위원회 구성 탄 논의치 없이 장관 혼자 결정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개정해 보겠습니다. 장관을 해당 시행령 개정하는 거 도와주십시오. 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 다 추천위원회 추천 받아서 올라오는 과정 걸러져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